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시장에서 급등하는 테마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장의 시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로 휴장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좀 나스닥이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중에서도 엔비디아만큼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3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장 한 주평은 미국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따른 지수 하락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하필 또 화요일날 시장이어서 월요일날 미국 증시의 상승이 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반영이 안 됐고 어제도 일단 지수는 하락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일단 특징 테마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장이 일단 매수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건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이 코스피는 130, 하락은 780, 그리고 코스닥은 300 종목 상승의 하락 종목이 1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도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있었던 매수 주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 모멘텀도 없고 그냥 현금 확보를 좀 해두는 편이다. 그리고 일부 자금들이 테마주들로 좀 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초전도체 쪽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원래 이 7월 말 8월 초까지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원래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이게 서머 랠리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서머 랠리가 아니고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휴가철 앞두고 미리 이제 주식 사둔다 해서 그게 이제 서머 랠리고요. 이제 지금은 서머 랠리가 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긴 한데 그만큼 다 휴가 가고 주식 안 하고 다 관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래량이 없고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 이 890포인트, 오전에 약간 좀 깨지긴 했어요. 깨지긴 했는데 다시 또 올려놨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나온 시점 보시면은, 이제 중국장 개장하고 좀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중국이 어떻게 해주는지, 중국장이 좀 반등을 해주는지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가상으로는 이제 890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미국장으로 넘겨봐서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거든요. 새벽에 이제 나올 텐데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동결로 가다가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지 아니면 또 하반기에 될지 그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요거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코스피 지수 흐름도 봤었을 때 코스닥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계속 약세를 좀 보입니다. 차트적 힘으로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890 깨지면은 이제 850인데 종가상으로 깨졌을 때는 지수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제가 계속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수 하락했다든지 뭐 지수 대비해서 이제 종목들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일단 지수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890선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 850까지는 또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시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장 새벽에 나오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른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거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테마주로서는 일단 뭐 몇 가지 좀 테마주들만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중국인 관광객 관련 쪽은 소폭의 그냥 조정 정도, 차익 시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전도체 쪽은 일단 여전히 강세를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지수 상황이라든지 테마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서 큰 매수세가 없이 잔잔하게 관망 흐름만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관망세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이슈부터 일단 중국장의 경직이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금정욱 전문가님의 시황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번 주 남은 전략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증시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좀 아무래도 이 미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상승 시그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테마도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징적인 테마주로서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제가 기술적 반등 자리를 노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좀 며칠 지난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제 21선 자리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노려봐야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였고 한미 반도체는 일단 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다.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일단 한미 반도체부터 말씀 좀 드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 이거 하반기에 갈 수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오히려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서로 다투시는 모습도 좀 보긴 했는데 일단 뭐 하반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아요 반도체 업종이. 그래서 이제 하반기 대규모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는 볼만한 게 반도체 업종에서는 AI 관련 쪽에서 엔비디아 매출 상승 이번에 24일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데 그때 아마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실적이 나와주면은 하반기도 꾸준한 뭐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또 기대에 못 미치면 반도체 업종도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투자는 많이 하겠지만 일단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당분간은 좀 반도체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지금 HBM 쪽하고 AI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기술력이 한참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확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좀 오래 걸리겠지만 AI 쪽은 그래도 많이 데이터를 쌓아왔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이제 증가돼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굉장히 좀 반도체 업종으로서는 중요한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반등 타이밍이 한번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략주로도 이스페타시스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 21선 자리를 일단 35,000원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자리 왔었을 때 이제 돌파가 나와주면은 전고점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21선 자리 저항을 좀 일단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1선 자리 지지 받고 또 올라왔는데 17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좀 잡아드리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5만 원짜리 돌파 후에 종고점 자리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3만 5천 원 부근 21선 저항대 자리 뚫어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17만 원짜리 저항대 돌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일단 뭐 무리한 진입보다는 지금 자리 자체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비중 자체도 좀 적게, 평소보다 좀 적게 조율하시면서 결과 발표 때까지는 무리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 단기적으로만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스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셨지만 일단은 이 전반적인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AI와 HBM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래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도 이 섹터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입니다. 일단 대장주가 신성 델타테크인데, 이제 월요일날 휴장이었고요. 휴장이 아니고 월요일날, 거래 정지였고요. 오늘 바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죠. 지금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50,000원대까지 그냥 쉬임 없이 그냥 달려왔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대장주로서 시청도 좀 크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라든지 모비스, 덕성, 이런 종목들도 따라서 이제 거의 급등. 덕성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모비스, 파워로직스 모두. 저는, 초전도체 이거 매매해야 되냐. 지금 잘 가니까 이쪽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이거 떨어지는 거 감안하셨을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야, 지금 점 상한가 들어갔는데, 굳이 이걸 지금 던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 초전도체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어요. 이번 달 안에 결과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번 주라도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건 맞는데, 이 기대감을 넘어서 좀 광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관련주로서 엮이는 종목들 다 상승 나오니까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시세라는 걸.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현실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이거 상용화 되기도 좀 어려워요. 말 그대로 이론하고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혁신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제는 조그만 핸드폰 크기로도 엄청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고 초전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구리 관련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관련주 쪽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여러 가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한 70-80%는 어느 정도 초전도체랑 엮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저는 글쎄 이거 조정 받았을 때 좀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많이 하락을 할 것 같고, 좀 빠르면 오늘 오후 그리고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좀 상당히 좀 클 수 있어요. 저점이 워낙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악담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도 조정을 이렇게 상한가 많이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조정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게 일단은 저도 좀 보유하신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만약에 밀렸을 때 정리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너무 좀 광기 구간이라서 일단 다른 이 매출이 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매매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기 어렵다라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렸고, 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신성 델타테크에 지금 바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많이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거래 대금 최근에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 특히 비중 높게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뉴스에 의해서 혹시나 또 악재 뉴스 하나 그냥 갖다 붙이면서 급락 나오는 경우 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사 내용 나올 때마다 갑자기 위아래로 4, 50%씩 흔든 거거든요. 고점 대비 저점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고점에서 흔들면은 거의 반토막이뿐만 아니라 거의 7, 80%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실적 좀 받쳐주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꾸준하게 공략수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몇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있겠지만 10%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엮여서 초전도체 쪽하고 한 몇 달이 거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은 왜 지금 급등하는지 초전도체 쪽이 아닌가 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대장주들이 좀 밀렸을 때는 오히려 좀 3, 4등주는 더 크게 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 종목에 어떤 종목 초전도체 쪽하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상승시마다 비중 축소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LK99에 대한 진입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또 거래 재개가 된 신성 델타테크가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번 주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은 좀 관망하셔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갈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뭐가 있냐면 신규 상장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테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규 상장주들 특히 오늘 지금 몇몇 파도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주고 큐리옥스 바이오 그리고 CG트로닉스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무적으로는 크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 좀 많고요. 일단 위쪽에 저항대 매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게 단지 신규 상장 이후에 특히 이게 파도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 우상향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매물벽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테마라고 해서 시장이 좀 안 좋거나 가는 종목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좀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몇몇 종목들이 같이 신규 상장 테마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만약에 또 반등을 해준다. 그랬을 때는 또 조정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이슈로 해서 공략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기를 잘 맞춰서 공략을 해보시는 건 좋긴 좋은데 지금 이제 테마주들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테마주 장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에 맞게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과도한 테마들이 좀 있어요. 아까 초전도체도 좀 그렇고 일단 중국인 관광객 쪽에서도 실제로 재무 상태라든지 매출이 좀 안 좋은 그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시장이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심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신규 상장주로 지금 말씀 좀 드렸었던 요 세 종목 이외에도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이 더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변동성이 좀 커요. 종목들이 좀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시면은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5분봉으로 보더라도 급등했다가
빠지는 이런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또 파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가 좀 바로 고점에서 미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시간대로 좀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 장중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린 게 아니고 초전도체 쪽하고 지금 신규 상장 테마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단 따라가지 말라. 지금 관망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지금 계속 1시간 단위로 계속 시장을 체크하면서 테마들을 좀 보면서 지금 떨어지는 테마들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빠질 테마니까 좀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좀 종목들 체크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좋은 테마주들이라든지 지금 관심 받고 있는 테마주들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는 또 신규 상장주들이 2~3%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 시그널로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 시그널로서 주의 말씀 주셨고요. 신규 상장주들 저희가 매매 전략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또 신규 상장주가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녀공장 저희가 신규 상장 당시부터 지켜봤고 8월 4일에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서 일주일 안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11일부터는 저희가 시초가 공략을 본격적으로 해왔는데요. 8월 11일 클래시스를 시초가 공략을 해서 지금 현재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8월 14일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 시초가 공략으로 당일에 10%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자, 오늘 또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AI 대장주로서 지금 연일 상승을 보이다가 잠깐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는데 대응 전략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마녀공장은 중국인 관광객 뭐 관련 이슈로 화장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은 뭐 여러 번 말씀 좀 드리긴 했고 또 지금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이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라인만 좀 잡아드리면은 지금 요 상한가 들어갔던 라인이 있죠. 요 라인을 좀 지지해 준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금이 초전도체 쪽으로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쪽이 좀 빠져야지만 좀 다른 업종들로 자금이 좀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 크게 밀린 건 아니다. 고점 대비해서 밀린 폭은 좀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반등. 이때가 중요해요. 재반등해서 올라갈 때 정고점 뚫고 갔지. 여기서 정고점을 못 뚫고 조정을 좀 받으면은 그때는 좀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게 일단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요.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명동에 많이 또 들어왔고 홍대 쪽에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화장품을 좀 선호하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가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중저가 브랜드 쪽으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유럽 제품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선호하는 이제 브랜드가 확고하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뭐 35,650원인데 36,000원 내지 아니면 35,500원 이렇게 좀 보고 좀 추가적인 시세를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왔고 뭐 피부 리프팅해서 중국의 관광객들 와서 뭐 시술 정도, 시술 뭐 필러 쪽이라든지 이런 주름 개선해서 뭐 초음파 치료는 뭐 짧은 시간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중국의 관광 뭐 이슈로도 좀 엮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분 자체도 실적이 올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은 종목이라서 일단 오늘 35,500원 요 저항대 라인을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정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거래 대금은 뭐 크지 않습니다. 예,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거래 대금 빵 터지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할 구간이라서 크래시스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크게 좀 문제되지 않을 종목으로 좀 보여요. 실적 워낙 괜찮은 회사라서 그래서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솔트룩스도 예 뭐 월요일 날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삼성에서도 이제 AI 관련해서 투자하다 투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뭐 바람에 좀 기사화가 됐죠. 그래서 삼성 쪽 관련 AI 쪽이 이제 솔트룩스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자체 개발 GPT 발표 이것도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네이버에서 발표할 하이퍼 클로버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그 전이 또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매물도 있긴 한데 일단 뭐 4만 원짜리만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준다면은 전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솔트룩스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좀 낙폭이 좀 커서 좀 생각보다 좀 낙폭이 큰 편인데 오후장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만 원 저항대 자리만 뚫어서 다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시초가를 좀 드렸는데 역시나 뭐 네이버 클로버 관련해서 좀 엮이는 종목이에요. GPT 쪽하고 엮이는 종목이긴 한데 20일선 자리랑은 아직은 조금 이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지금 계속 하방에 대한 지지는 잘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양봉으로 해주고 있고 뭐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죠. 오늘 시가로 잡았으니까 뭐 한 1% 정도 좀 수익권인데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6천 원 이상은 지수적 반등 정도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추천주에 대한 리뷰는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내일 종목도 내일 공략할 종목도 시초가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대비 또 강한 수익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은 또 내일 선별을 해서 내일 아침에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공개될 예정인 이 하이퍼클로버와 AI 관련해서 솔트룩스와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전략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비 강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황 체크해보고요. 실적주 위주로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약간 좀 월요일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오늘은 또 3일, 이번 주는 3일만 있잖아요. 이번 주 뭐 FOMC 회의 의사록부터 여러 가지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도 그렇지만 나스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번에 우선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과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 상당히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요 근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 자체를 뭐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진행을 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같이 이제 딸려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바이든 쪽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더 어찌됐던 뭐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나중을 위해서도 네, 현 상황에서는 뭔가 현재 미국 정부와 손을 맞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근데 다음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우선 동결한다 쪽이 우세하긴 한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요. 속도가 또 굉장히 좀 혹시 빠르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시작하면서 대선까지 보고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어찌됐든 무조건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쪽에는. 하게 되면서 시장의 시선을 끌 거고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표심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이래저래 시장이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옆에 차트 열려 있지만 버텼던 라인들 지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61선 터치하고서 그래도 저희 하루 쉬는 동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여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돌려 세우나 싶었는데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보니까 이거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전체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 전반으로서 안 좋아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니케이 차트도 최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니케이도요. 지금 전 저점 포인트들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약간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니케이도 오늘 자리 좀 깨고 내일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은 이게 지금 추세 이탈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조금 더 밀려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깨지는 게 좀 당연한 상황이야라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테마주들의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성격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대형주도 오늘 되게 힘들고 이런 수준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뭐였냐면 조정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 말씀드릴 때 올려칠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더 이상 손대면 안 되십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라 말씀드렸나요? 조정 나올 겁니다. 그때 대응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계속 체크해 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 좀 불안합니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오 좀 하시고 다만 이번에 밀리는 흐름이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엊그제 방송에서 나스닥의 지금 상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또 나스닥의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당장 다음 주 24일부터 6일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황을 보시는 눈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시그널로 한번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알아볼 테마는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 거래 재개가 오늘 됐는데요. 당일에 바로 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고 파워로직스부터 비츠로테크, 대창, 서남까지 모두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남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 LK99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도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저는 우선은 반대 의견을 계속 드려왔어요. 물론 급등하는 거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이슈 자체가 우선 나와주고 있는 게 이거는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재료인 황산납을 확보한 이후에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증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직은 이게 테마가 죽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 오늘도 그렇지만 월요일도 그렇고 자금들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황산납이요. 황산납 관련주로 뭐 그나마 좀 엮여 있다고 보는 대정화금 같은 종목도 약간 쉬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지만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 다 급등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좀 강하죠. 예. 근데 이 방송에서는요, 제가 우선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진 않습니다. 예. 이 방송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서 실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하고 빈집을 노리는 전략을 취한다고요. 제가 빈집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갑자기 빈집을 노리는 기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 방송은요, 부탁드립니다. 급등주 하시려면은 다른 방송 보세요. 예. 안정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 푼돈 만지시려면 하시는 건 좀 괜찮지만 재미삼아 하시는 건 좋아요. 다만 비중을 5% 이상은 절대 안 되겠죠. 그건 본인 스스로 아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저는 대응하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수익 실현 정말 많이 시켜드렸어요. 뭐 오늘 현재 좀 이따 포트 받을 거지만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예.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테마주 성향이 오늘 이 초전도체들 너무나 강해서 짚어드리지만은 사실 그렇게 저랑 취진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기만 하고 만약에 정 대응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저희 이제 방송 중에서도 이런 관련 테마주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당장 따라가긴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빈집을 공략하는 방법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서 실적과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그 실적주들로 수익 볼 수 있는 전략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도 제시를 해주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또 공략주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총 9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8개를 수익 실현해서 정리를 했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종목이 현대바이오랜드와 제주항공이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LCC 관련주들 하반기 실적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는 언급 주셨는데 두 가지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리뷰로 짚어볼까요? 네. 자, 우선은 재밌는 얘기 우선 해드리자면 제가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싹 몰아쳐가지고 종목을 5개를 확 정리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에도 종목을 몰아쳐가 정리를 확 했어요. 맞죠? 기억을 하실 건데 자 보세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갑자기 흘러내려버려요. 그렇죠? 정리하고 난 이후부터 연달아 깨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LG생활건강 오늘 많이 빠지죠?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나항공도 수익 잘 먹었죠?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7%가 빠져요. 이거 월요일 날 정리 사인 드렸어요. 그죠? 자, 이 방송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올려치는 종목들을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캐치한 다음에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관심이 팍 쏠려서 주가가 팡 튀어 올라가면은 그때 우리는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목요일부터 화장품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렸고 매수하고 있어서 급등이 좀 나왔고 금요일도 올라갈 겁니다라고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 돼요.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 보면은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예측됐던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한번 큰 바람이 불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화장품주들 조금 상황 보다가 떨어지면 제가 다시 매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관들과 외인들 특히 기관 입장에서 뭔가 살만한 종목 업종을 봤을 때 사실 화장품주들이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매력도는 아직 넘쳐 흘러요. 단순하게 지금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것이 들어왔다가 잠깐 식었다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쪽으로 모든 자금이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보면은 2차 전지주들 지금 보면요. 약간 위태위태한 흐름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금양 같은 경우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오늘 5% 이상의 좀 하락 흐름 나와주고 있는 모습. 여기서 조금만 더 깨지면 정말 위험한 자리를 넘어가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완전 꺾였어요. 제가 이 방송 처음 했던 날이 언제였냐면 7월 26일이에요. 요날 오전에. 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 이때 조심해라,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계속 연이어 하락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금의 흐름 자체가 2차 전지주에서 빠졌다가 포스코로 갔다가 에코나 이쪽 포스코로 갔다가 다시 초전도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화장품 갔다가 다시 초전도체로 넘어갔는데 요게 초전도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증 단계 끝나고 나면은 뭐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완전 사그라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자금이 어디로 오냐면 화장품 쪽으로 다시 와요. 화장품, 카지노, 여행, 뭐 항공 이런 쪽으로 다시 와요. 유커 쪽으로. 왜? 결국 믿을 거는 하반기에 실적주들밖에 없으니까. 실적 성장주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왔고 지금 2개가 남아있어요.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깨지기는 해요. 네, 전체적으로 화장품도 빠지다 보니 깨지긴 하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3% 이상 오르긴 했지만 사실 조금 더 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종목을 한 10개가량 추천을 했는데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2개만 가져갔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안 좋게 본다고. 그죠? 뉴욕 증시 이상하다. 미국 시장 이상하다.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뭐예요? 이건 일시적인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다시 조정 나올 거다. 그런 포인트들을 판단해서 정리를 싹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방송 따라오신 분들 우선은 재밌게 수익 월요일 날까지 아주 냠냠 잘 먹었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홀딩해서 지켜보시면 되고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제주항공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 아직 안 가지만 약간 주저앉았지만은 초전도체 이슈 돌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갈 거라고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장이 정말 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빈집 같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근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실컷 얘기해도 시선 가는 거는 솔직히 이런 종목들밖에 안 가시잖아요. 신성, 델타테크, 서남. 예, 미리 샀으면 떨어질 때 샀으면 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거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 뭐 현대바이오랜드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오늘 종목도 대형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요. 오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올라간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LG 생활건강 얘기할 때 다들 어떠셨나요? 저거를? 했잖아요. 한미사이언스 할 때 저걸? 이러셨어요, 다들. 항공주 할 때도 아시아나항공 할 때 저거를? 다 이러셨다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고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에 실적 좋고 바닥에서 라인 잡아주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 W자나 M자 패턴 보고 대응하면 참 좋아요. 그 흐름 잘 대응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선은 2종목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오늘 종목까지 같이 한번 포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또 대거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또 바로 오늘 장에서 음봉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저희가 방송 다시 보기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수익 실현 부분들이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사칭하는 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나가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야지만이 정확한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황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자, 실적주와 대형주들 위주로 빈집 공략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으로 우리가 포트에 담아볼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대형주 어떤 건지 바로 또 공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대형주인데 이게 또 말씀드리고 하면은 이걸 사야 돼 싶으실 수도 있어요. 종목 차트를 보면은 이거 꺾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종목은 삼성 SDI예요. 남들 다 아는 종목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게 반등이 나오겠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차트 대형주 라인 볼 때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하단 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번 시장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 하락 주기 멈추고 나면은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잘 보시면 이 하단 라인으로 다시 회귀를 해요. 이건 제가 수년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이 하단 라인을 대형주들이 지키면서 반등을 한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벌써 네 번째인데 깨는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다가 약간 횡보하거나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좀 온 건데 거기에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경우까지 감안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이 하단 자리까지는 다 천천히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할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데요. 자, 삼성 SDI의 재무추이를 보자면요. 2022년까지 매출이 20조인가요? 20조 흐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우선은 반기까지 작년치 매출의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매출 흐름이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작년에 거의 반 정도는 우선 했거든요. 근데 아마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으니까 더 올려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 포트에 좀 있어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부터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잘 보시면 차트의 큰 흐름을 볼게요. 자, 2021년부터 고점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80만 원 부근이에요. 이 80만 원 부근을 돌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지만은 서서히 실적 흐름 올라오고 시장 안정되면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 더 이상 고점 상단으로 안 간다. 5.75 맥스까지는 더 이상 안 간다. 5점으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포인트대로 가준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거고 잭슨홀 미팅 시점 이후부터 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던 간에 그 전후로 해서 바닥은 확인될 거예요. 시장은.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시장은 계속 치게 돼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9월 FOMC에서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치더라도 큰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올려치면서 이번에 80만 원 돌파하는 흐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로서 좀 보유하시다가 연말 정도까지만 가져가셔도 20% 이상 수익이 난다면 큰 자금을 실어도 문제없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SDI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부분도 조금씩 느는 모습이 나와요. 오히려 재밌게.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천천히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에 넣어서 세 종목 다 볼 테니까 내일도 상황 보고 또 좋은 수익 내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관련해서 명분 있는 공략 지점들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포트 안에 담아두고 있는 세 가지 종목들 추가적인 매매 전략은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이수페타시스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대정화금 알아봤습니다. 초전도체 핵심 재료인 황산납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는 점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